자, 그럼 이어서 그 파트 5에 나오는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유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논지를 약화한다는 건 여기를 이제 봤더니 이거 이 얘기 아닌데? 내 얘기는 이거랑 다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과학 연구는 많은 자원을 소비한대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을 서로 이 연구 프로그램 내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A,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유망해 보이지만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성공하고 얘가 실패하거나 얘가 실패하고 얘가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거나 셋 중 하나다. 자, 그래서 모두가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 어떻게 배분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그러면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거고 다른 쪽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기업만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만 준비하는 그러면 안 되고 둘 다 양다리 걸쳐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A만 선택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나누어 걸기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쇠락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얼마 뒤에 성공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회에서는 A 배분하더라도 적어도 B에는 좀 배분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성공 확률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에서 배분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무조건 하면 안 돼. 양다리를 걸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양다리 걸치는 비율을 이게 다리를 뭐 이쪽으로 많이 넘길 건지 좀만 넘길 건지 뭐 이렇게 판단해봐라. 그런 얘기죠. 자, 논지를 약화시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다. 자, 몇 년 안에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해라. 자, 상충하는 연구 프로그램들이 모두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분 가능한 이상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상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에다 다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한다. 자, 아무리 많더라도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렇겠죠. 자, 성패와 관련된 것이므로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걸 배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자, 모국어에 음소가 아닌 소리를 넣으면은 인식을 못한대. 그러니까 변별적으로 인식을 못한대요. 자, 그 다음에 유사하게 들리는 X와 Y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인식할 때는 변별적, 그러니까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르다. 뭔가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비변별적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걸 음소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음소입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음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는데 이게 영어야, 한국어야. 이걸 모르면 그거는 비변별적이고, 이건 영어네, 이건 한국어네 라고 해야 그게 변별적인 겁니다. 자,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이음 또는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읍시다. 여기하고. 자, 그래서 변별적으로 인식한다면 음소죠. 여기 써있잖아요. 음소, 변별적이면. 자, 그런데 하나는 음소이고 하나가 음소라면 서로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적어도 이음 또는 변이음이겠죠. 자, 그러니까 음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기업번은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변이음, 변이음. 요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일단 체크해봅시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게 X를 들어도 Y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변이음이 맞겠죠. 자, 그런데 Y를 들었는데 X로 인식한다면
x가 y의 변임인가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잖아요. x를 들었을 때 y로 인식하면 그게 뭐죠? x가 y의 변임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것도 잘못되긴 했는데 일단 그냥 걸러낼 때 요 세 개가 그냥 비슷하니까 이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변별적이라는 게 뭐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뜻을 갈라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다른 거죠. 비변별적,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건 대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을 하는 소리, 대립을 하는 게 변별적, 맞죠? 못하면 비변별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 즉 음소와 수의 종류는 언어마다 다르대요. 자,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음소와 수와 종류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인지하는 가장 핵심 중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나오죠. 언어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음소예요. 음소.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러니까 음소에 되어있던 걸 들었다면 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뭐냐? 그러니까 답이 세 개잖아요. 셋 중에 하나라고 보면 얘는 이거죠. 자, 음소 중에 하나라고 인식한다. 또는 중간음으로 인식한다. 중간음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중간음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약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있지도 않은 걸 갖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일단 3번이에요. 3번인데 그럼 이게 왜, 자, 그 소리를 존재하는 음소 중에 하나로 인식하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딱 들었어요. 다르다고 인지하는,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게 뭐죠? 변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들었을 때 갑자기 뭐죠? 학생을 스튜던트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 저거는 영어네? 난 모르네? 라고 하는 거죠. 변별을 할 수 있는 거야. 변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음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위에 나왔죠. 변이음 또는 이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음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걸 내가 구분했어. 그건 뭐죠? 음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모국에 존재하는 음소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소기 때문에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음소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그냥 적당히 풀어도 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간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데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뭔가 이렇게 밑에 걸 보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과거의 역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적어보는 게 좋겠죠. 자, 봅시다. 수령은 행정권과 사본권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태형 50대 이하의 처벌은 언제나 실행할 수 있는데 최고인 형별의 사형도 내릴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령이 굉장히 권한을 많이 갖고 있네요. 사형이면 대단하죠. 자, 그래서 법전의 규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법전수 문구다. 그죠? 법보단 주먹에 가깝다. 그런 것처럼. 자, 죄인을 마음대로 처하면 남형, 이상으로 혹독하기 전에 혹형, 남살, 함부로 죽인 남살을 행하는 일이 많았대요. 자, 김수묵은 모함했다는 이유로 수령을 모함했대요. 그래서 비롯한 가족 3명을 쳐 죽였대요. 야, 대단하네요. 형벌을 가했지만 어떤 문책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급 관속이 사적인 정보를 마구 휘둘렀다는 거죠. 도적 체포, 치안 유지를 위해서 포교, 포졸, 광교 등은 이 비리나 폭력이 심각했습니다. 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체포하면서 뭐 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겠죠. 자, 죄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폭력, 사법권 행사가 불안을 조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봅시다. 첫 번째, 포교의 비리보다 포졸의 비리가 더 높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교, 포졸, 광교가 있는데 얘네들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뭐 얼마나 더 심각했냐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력이 심각했다고 했지 얘네가 뭐 더 심각하냐 그건 알 수 없죠. 자, 법적으로 허용된 수령의 처분권은 50대 이하의 태형에 국한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50대 이하의 처벌은 언제나 실행할 수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가능은 해. 근데 신중하게 해야 돼. 근데 이걸 막 남발해. 이런 얘기죠. 자, 남형, 혹형, 남사를 일삼는 유형들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죠. 여기 있죠. 잘 다스리다 평가를 받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자,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주요 요소였다. 그러니까 법전에 규정된 수령의 사법권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법전에 수령된 거잖아요.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밑에 보면 문제가 됐다. 잘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법권이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장하는 주요 요소였다는데, 그러니까 법전에 규정된 수령의 사법권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나요? 그렇진 않죠. 신중하게 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게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요소는 아니겠죠. 자, 백성에게 비리와 폭력을 일삼는 하급 관성들은 법규에 따른다. 법규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겠죠. 틀렸죠? 정답이 3번이 됐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결론이래요, 결론. 그러니까 이게 발문을 잘해야 돼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보통 보면. 그렇죠? 자, 정교한계가 비싸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상품 생산이 안 이루어지면 사고 팔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무슨 뭐 비싼 걸 사겠죠. 자, 그래서 판매가 보장되고 원료가 공급되고 손실 없이 작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비싼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겠죠. 자, 구매 가능하다는 것,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인의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구매하고 그걸 갖다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공급될 수 있다는 게. 대규모 전문화된 기계를 이용한 생산은 상인의 관점에서 의존하게 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상당한 위험을 떠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돈이 뭐 한 몇십억 들어간, 특히 뭐 그 반도체 공장 이런 거는 뭐 몇십조가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안 하겠죠.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자, 그런데 농업사회라면 당연하게 주어지진 않는데요.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창조돼야 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창조된다고 해도 변화의 본질 여전히 같다. 행위의 동기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죠. 자, 생산의 동기가 이윤의 동기로 대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의 동기가. 자, 그래서 화폐 거리로 바뀌고 마디 속에서 요구한다. 자, 그래서 모든 소득은 판매로부터 나오게 된다. 자, 단순한 의미 이상이 함축된 것이다. 자, 그러나 이 책의 가장 놀라운 독특한 독특성은 성립되면 외부의 간섭 없이 기능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다. 이익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그 이익을 시장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스스로 규제되도록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려면 상인들이 이익을 갖다가 자기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독점을 하든 뭐든 간에 가격을 올려서 내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냐 이건 전혀 상관없죠. 자, 시장으로의 변화는 이윤 동기를 심어주는 데서 시작되나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윤 추구를 하는 경제생활이 가능해지려면 화폐가 되겠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윤 동기로 대체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화폐를 변환된다는 거지 모든 것이 화폐가 개입된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윤 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자기 규제적 이익 창출 체계여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동기, 그러니까 생산의 동기에서 이윤 동기로 바뀌었어. 왜냐? 생산은 어차피 이쪽에서 보면 생산을 하려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은 잘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윤 동기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얘기죠. 그 화폐 거래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규제적 이익 창출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상인들이. 이게 이제 결론 얘기겠죠. 통제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만들어낸 시장은 자기 규제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이윤을 생산해내고 그럼으로써 고가의 기계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래요. 자,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 자, 그래서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보여주는 간주된다.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그 공용지의 비극 뭐 이런 거죠. 자, 목초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방목하는 두수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100마리 정도 키우면 좋아. 근데 거기 1억 마리 키우면 산이 금방 망가지겠죠. 자, 그 수용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한 마리를 더 방목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100마리 정도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더 키운다고 뭐 그렇게 다 죽거나 하지 않는데 한계를 넘어서 양을 키우게 되면 그 목초지에서 양을 키워낼 수 있는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산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늘리면 양을 하나 늘렸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를 더 늘리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되죠. 목초지 자체가 황폐화된다. 자, 20마리가 공동 목초지에서 4명이 각각 5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자, 이미 딱 도달했어요. 한 농부가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자 두수를 늘려요. 그러면 기존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그 늘린 농부는 좀 늘어나겠죠. 자, 만회하게서 다른 농부들도 이렇게 두수를 늘려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화되면 농부들의 촌이익은 감소하겠죠. 그죠? 동일한 거 아니고 아니겠죠. 감소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문장이 짧으니까 비교해 가면서 가도 돼요. 이슬람의 과학은 그 인도나 그리스에서 배운 지식을 관찰에 풍부하고 정확한 것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인도하여 유럽의 근대 자연과학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의 과학은 그리스와 인도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과학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나요? 그죠? 맞죠?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인도에서 이슬람으로, 이슬람에서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슬람 과학은 원래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되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연구됐나요? 아니죠. 그 고상한 목적으로 연구됐지만 실용성이 높았다 그런 얘기니까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응용되었다. 자, 수학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측량, 예배 시간, 방향, 월출 시간 등에 대해서도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토대로 했냐라는 건데 여기 밑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철학, 기하학, 점성학, 음악 등이 교육되었습니다. 수학의 진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렇게 대수학, 제로, 그 다음에 적분법, 4차 기하학적 방정식을 풀었고 해석 기하학의 선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위에 보면 이런 실증적인 걸 바탕으로 했죠. 그렇죠? 맞는 거고. 자, 아라비아 숫자의 바탕이 된 숫자와 십진법 등은 수학의 진보냐 여기 나오죠. 대수학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요게 다 기하학의 선구가 됐다. 맞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서 7번을 봅시다. 자, 봤더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봤더니 인간이 생존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을 포함하면서 너무나 뜨겁거나 차갑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뭐
비단 생각해보면은 적도 근처는 너무 뜨겁고 그 남극 북극 가면 너무 추우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태양과 같은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 영역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가 그런 거죠. 지구가 중력장 주위를 도는 타원 궤도는 충분히 원에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원보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중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타원이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가깝고 이쪽은 멀어지니까 이쪽은 엄청 춥겠고 이쪽은 엄청 더울 테니까 그러면 안 되고 원이어야 일정하겠죠. 받는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면 지구에서는 여름에는 모두 끓어서 넘치고 겨울에는 얼음덩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힘의 색이나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탄생에 유리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되어 있고 그걸 이제 인류가 극복해 나가거나 또는 어떤 진화 과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가겠죠. 그 핵력이나 전기력의 크기가 조금만 달랐다면 이 탄소처럼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었고 행성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력이나 전기력이 조금만 달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컴퓨터로 조금씩 변화시킨 거예요. 그 결과 핵력이 0.5%가 다르거나 전기력이 4%만 달라도 합성되지 않습니다. 생명 탄생이 없다. 그러니까 탄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생명도 없다 이런 거죠. 사라질 것이다. 자,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까지도 생명의 진화에 살아가기에 알맞은 범위 안에 지연되어 있다. 제한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해볼게요. 탄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은 자연적으로 진화되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탄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은 자연적으로 진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이 탄소처럼 무거운 원소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합성되지 않습니다. 생명 탄생도 안 돼요. 틀렸죠. 자, 중력의 법칙 현재가 조금만 달라도 태양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력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충분히 가깝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았다면 뭐 이게 들끓을 것이다. 적당히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 주위의 골디락스 영역의 행성이 위치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지구는 그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무거운 원소가 거의 전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좀만 달라져도 이 탄소와 같이 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1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8번을 보면 여기 보면 인류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뻔 옛날부터래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든가 또는 뭐 과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자, 자급자족 경제에서 벗어나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나타났고요. 규율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나타날 때부터 그렇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기원전 4세기부터 곡물 중간상의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원전 388년에 곡물 수입 항로가 스파르타로부터 위협을 갖게 되니까 중간상들이 물강 확보를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곡물상들이 이 수입이 안 되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 카르텔을 형성한 거죠. 야, 우리 떨어뜨리지 말자. 왜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떨어뜨리면 각각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떨어뜨리지 맙시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응찰함으로써 매입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형사상 소추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담합해서 일정 비율의 이상의 이윤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고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큰 법이죠. 자, 그래서 심하게 다룬 거죠.
자, 성문법은 로마로 계승돼서 더욱 발전되었고요.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이탈리아의 이런데 미쳤습니다. 영국에서도 여기 받아서 이렇게 제정됐다. 한마디로 과거부터 공정거래법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인류 역사상 자급자족 경제부터 시작이 되는 아니죠. 벗어난 시기부터입니다. 틀렸고 4세기 아테네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틀렸죠? 자,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재정에 영향을 미쳤냐?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어졌고 독일에 이어졌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로마의 공정을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거래법을 마쳤으니까 맞는 거죠. 자, 기원전 4세기 중간상 사건은 곡물을 1년 이상 유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가격을 입찰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은 게 문제지. 뭐 1년 동안 유통하지 않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틀렸죠. 정답이 D급만 맞겠네요. D급.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